유명한 화가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처럼 살아생전 영광을 누린 인물이 있는가 하면 빈센트 반 고흐처럼 죽은 후에 그 인기와 명성을 얻은 화가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두 가지의 인생을 모두 살았던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작가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화가 렘블란트입니다. 렘블란트는 흔히 빛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물론 렘블란트 이전에도 빛을 독창적으로 활용한 작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카라바조의 그림을 몇 가지 보시죠.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 어디선가 빛이 흘러오고 그 빛을 활용하여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키아로스크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명암법이라고 합니다. 렘블란트의 작품을 보시죠. 작품을 보면 명상 중인 철학자의 모습을 빛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활용 방식은 후대 사진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를 렘블란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45도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코를 기준으로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코와 눈 사이에는 세모 모양의 밝은 부분이 생기죠. 그가 그린 초상화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왕들의 초상화는 몸 전체를 크고 웅장하게 그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렘블란트는 이에 착안하여 자신에게 의뢰한 인물의 초상화를 왕의 초상처럼 그려내었는데요. 이는 초상화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대단한 만족감과 그리고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집단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개성을 지니고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기반으로 집단 초상화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야간 순찰대를 그립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간 순찰대라는 그림은 화가 렘블란트를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로 만들어준 작품이자 동시에 화가로서의 몰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대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 프란츠 할스의 집단 초상화를 보면 프란츠 할스는 인물을 대체적으로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조명으로 표현하였으나 렘블란트는 이와는 좀 달랐죠. 조금 더 역동적으로 빛을 활용했고 심지어 초상화를 의뢰한 인물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표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렘블란트는 쇠락의 길을 걷고 점차 그 명성을 잃어갔습니다. 젊은 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던 자화상은 노년에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고 자신감도 잃은 모습입니다. 렘블란트는 자신의 인생을 약 100여 점의 자화상에 나누어 기록했는데요. 최초의 셀피 전문가였던 셈이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작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렘블란트. 하나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기록했던 17세기 최고의 화가 렘블란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렘블란트와 관련해서 손쉽게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은 본 채널 내에 자화상 그리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